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타조알 보석함을 만드시겠는데요. 이 재료를 보니까 네. 이렇게 핀 같은 것도 있고 좀 만들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아마 앞에 작품하고 다르게 조금 복잡하고 힘드실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앞에는 타조알로 만든 액자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오늘 만드는 보석함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액자의 그 역할만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이제 액자뿐만 아니라 네. 함을 만들 수 있게 네. 예, 사진을 넣고 속에 또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르쳐 주시죠. 네. 자, 먼저 이제 타조알을 제도를 해야 하는데요. 네. 타조알을 먼저 제도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끼워서 지난번처럼 똑같이 알을 이렇게 좀 돌려서 네.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제도기를 여기 90도에 맞춰줘야 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눕힌 채로 하는 건가요? 네. 눕혀서 맞춰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아주 네, 정교하게 맞춰야 됩니다. 네. 자, 우선 맞추는 거를 네. 여기서 이렇게 맞추시는데요. 조금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네. 이제 이번에는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네. 선을 그으면 되네요. 이제 지금 알을 2등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타조알은 표면이 거칠고 네. 딱딱하기 때문에 잘 안 그려지니까 연필선을 여러 번 네. 이렇게 그려서 지금 네 군데에다가 반을 나눠서 그리는 네.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1인치 정도를 올려줄 겁니다. 반 인치 정도 올릴게요. 1인치보다 반 인치 정도 올려서 원을 그리시고요. 이 반을 그리는 이유가 뭐죠? 반을 딱 네. 반으로 해서 잘라서 함을 만들었을 때는 네. 모양이 이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약간 앞쪽으로 음. 기울여서 함을 네. 만드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cm 정도 간격 정도 되겠죠? 1cm 정도 네. 되게 올리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제도기를 이용해서 대략 1인치 정도 너무 가늘면은 네. 또 부러지기 때문에 네. 오늘은 커팅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네. 들면 안 되고요. 밑에 네. 장신구가 들어갔나요? 네 네. 삐뚤음해져서 딱 붙여서 네 붙여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진짜 잘 안 그려지네요. 네, 잘 안 그려지고 지금 사실 바닥이 조금 편편하지 않아서 아, 예. 네, 아주 정교하게 안 그려지는데요. 지금 대충 제가 한 다음에 다시 손으로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쪽 선에 그려졌죠? 네. 좀 그리는 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연필선이 한쪽 면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졌는데요. 이거는 샤프를 가지고 다시 네. 연필선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기다 놓고요. 네. 지금 방금 연필선이 조금 지저분하게 그려져서 네. 제가 다시 커팅선을 제도를 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제도를 해야만 가장 정확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러 번 그어야지 네, 형태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준 네. 다음에 네. 연필선을 이제 그냥 하는 것보다 모양을 조금 내주려고요. 보기 좋은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꺾어서
조금 더. 멋을 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네. 커팅을 하다 보면 연필선들 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예, 그럴 것 연필선이 지워져서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자, 여기에다가 경첩의 위치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이제 한 가운데 이렇게 봐서 가장 가운데 위치에다가 경첩의 위치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네. 구멍을 뚫다 보면 네. 날이 많이 부러지고 네. 쓰기가 날이 많이 부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구멍의 위치를 아주 잘 정확하게 잡아야 네, 되겠어요. 잘 표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이 선들이 커팅을 하다 보면 다 지워지니까 펜으로 이렇게 다 찍어주세요. 한 땀 한 땀.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굴려줘야 되나요? 그렇죠. 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네. 확실히 지금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인펜으로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찍어서 음. 적절한 선에 표시가 되도록 네.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안쪽도 마찬가지로 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찍 그으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생겨요. 예, 네, 그럴 그렇죠. 때는 또 선으로 수정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는 게 다음 수정 작업을 위해서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나중에 절개하려면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잘 잘리나요? 그럼요. 잘 잘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보고 네.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첩 날부터 네. 경첩 구멍부터 먼저 뚫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멍을 뚫을 때 네. 반드시 날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뚫으셔야 잘 뚫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알하고 드릴 날하고 90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처음 하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뚫나요? 네.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구멍 뚫는 거는 네.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네. 거위알부터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타조알은 워낙 단단해서 구멍이 잘 안 뚫리고 하거든요. 그럼 그 기계가 없으면 뚫기는 힘든 거죠, 선생님? 그렇죠. 네. 이 기계가 없이 그냥 경첩을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여다들 때 네. 다만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네. 경첩에 못을 박는 거죠.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렸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커팅을 해줄 때는 반드시 네. 안쪽 선부터 네. 먼저 제가 지금 커팅하는 순서에 따라서 커팅을 해주셔야 네. 깨지지 않고 네. 잘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감자 깎는 그런 소리가 무서워요. 아주. 네.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아까 지난번 네. 거위알을 자르는 거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아, 정말 너무 다른데요. 네. 타조알은 내용물을 안 빼면 진짜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겁죠. 계란 한 판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 정말요? 네.
있나요? 네, 지금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절개를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빨리 잘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위에 선생님 이제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제 여기 타조알 내용물을 빼기 위해서 크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막아주셔야 돼요. 아, 네. 테이프로 막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테이프로 막고요. 테이프를 안 막으면 좀 네. 모양이 안 이쁘겠죠? 이 테이프는 본드 네. 작업을 하기 위한 전 네. 단계고요. 네. 이렇게 테이프로. 네, 테이프로 막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를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건데요. 네. 이거는 경첩을 경첩을 붙이기 위해서 네. 저희가 먼저 이렇게 고정을. 못을 네. 네, 해서 네, 감사합니다. 6개가 필요하죠? 아니요, 3개만 3개만? 우선. 네, 네.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폭시를 네. 2가지를 갤 겁니다. 네. 이 에폭시 쓰는 법은 동량으로 반드시 해주시는데요. 눈으로 봐서 1대1이다 그렇게 싶을 때 이렇게 이 부분 짜서 하나만 있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동량으로 뭘로 섞어줄까요? 네. 이쑤시개로 섞을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동량으로 잘 섞어 주셔야 돼요. 네. 고루고루 배합이 되도록. 그러면은 이 에폭시가 열을 발산하면서 서로 굳기 시작하는데 네. 굳는 시간은 5분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보시면 네. 이 속에 지금 구멍이 굉장히 큰데요. 네. 이거로 네. 본드를 채워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채워서 구멍을 메워줘야 음. 바깥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나면은 네. 알인지 에폭시인지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선생님, 근데 여기를 막기 위해서는 에폭시밖에 안 되나요? 거의 에폭시가 왜냐하면 액체잖아요. 네. 다른 본드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단단하기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스며들기에 쉽게 에폭시가 가장 쓰기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워 두시는데요. 흐르기 때문에 딱 모양이 고정시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두세요. 되게 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세워서 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방금 이거 남은 걸로 네. 경첩을 붙일 건데요. 네. 경첩에는 에폭시를 칠하실 때 반드시 이 꺾이는 부분, 이 부분까지 닿지 않도록 사이에 살짝 그러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죠. 굳어버리면 딱딱히 굳어서 네. 못 쓰니까 살짝 이까지 안 가도록 네. 이렇게 하시고 남은 거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네, 해주시고 해주시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기울어서 못 쓰게 돼 기울어서 구멍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받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음. 잘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조각을 네, 본드가 5분 동안 네. 있어야지 굳기 때문에 예. 천천히 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반드시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경첩 네. 고리 부분이 이 알 자른 부분하고 수평이 되도록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단단히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단단히 붙여주시고요. 네. 안쪽은 이렇게 꺾어주세요. 꺾어서 네, 꺾고 또 반대로 꺾고 해서 누른 다음에 네. 이런 가위 같은 것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로 자를까요? 네. 가위로 가위로 이렇게 두 해서 개만 깎아- 네. 꺾어서 자르나요, 선생님? 아니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맞물리게. 그러니까 그냥 다 앞으로 꺾어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안쪽 면이라 그래도 예.
보기가 좋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딱 모양이 나오도록 깔끔하게 음. 깔끔하게 모양을 해서 잡아서 나머지 에폭시가 있으면 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단단하게 붙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그 명암꽂이 만들 때 네. 바니쉬를 칠해서 예. 그림을 했잖아요. 아, 그랬죠. 네, 그거랑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앞면만 바니쉬를 칠했어요. 네, 앞면만 10번을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를 10번을 하셔서 예. 이렇게 말린 다음에 그림지를 이렇게 찢으세요. 네. 이렇게 찢어서 보면 약간의 물을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 묻혀서 뒤를 이제 벗겨내시는 거예요. 얇게. 이게 벗겨지나요? 네, 필름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우리 스티커 만들듯이 그렇죠. 그런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뒷껍질을 이렇게 벗겨 나가시면 네. 겹으로 네. 아주 얇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어. 이렇게 뒤를 이렇게 네. 찢어서 벗겨내 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벗겨야 되겠네요. 네. 잘 벗겨질 때는 네. 한꺼번에 그냥 벗겨지는데 네.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아. 또 조금씩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벗겨진 그림이 여기 네.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다 벗긴 다음에 네. 뒤를 벗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려내는 거예요. 저번에도 저희가 작업을 했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오려주셔야 네. 되겠습니다. 뒤가 이렇게 될 때까지 다 벗겨주시고요. 너무 얇게 벗기면은 또 네. 너무 투명해져서 밑에 색이 우러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오려주세요. 네. 역시 종이를 종이만. 흔들면서 네. 정교하게 오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잘 오리시면은 내가 그림을 그린 듯이 그렇게 작업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두툼하게 오리신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좀 투박한 네. 그런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조금 더 두께감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응용을 그렇게 할 하면은.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데코파주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 그린 듯이 네. 네. 자, 이렇게 오리시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오린 그림을 제가 준비를 이렇게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확인을 해보는데 지금 여기가 아직도 끈적끈적하죠. 아. 네, 끈적끈적하면은 떼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붙어서 꼼짝 안 할 때까지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굳을 때까지 제가 음. 여기에서 이제 물감을 준비를 할 거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색으로 칠해 볼 건가요? 오늘은 제가 퍼시픽 블루에다가 진주빛 나는 펄 화이트를 섞어서 정말 예쁘겠네요. 네,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 우유팩이 있는데요. 우유팩에다가 네. 물감을 짤까요? 네, 자 우유팩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금 하는 거죠, 선생님? 네, 퍼시픽 블루는 조금만 하시고요. 네. 펄 화이트를 좀 이렇게.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네, 여기 펄 화이트를 좀 많이 해서 알이 크기 때문에 좀 네. 많은 색깔을 섞어야 될것 뭐 같아요. 이 정도면 될까요? 파란색은? 네. 해서 붓을 가지고 여기 물감이 이렇게 물이 있거든요. 네. 네. 자, 색을 만들어서 네. 조금씩 색을 섞어 가보면서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날 때까지 네. 이렇게 하시고요. 물감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이 크기 때문에 좀 물감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물감을 좀 넉넉하게 안 만들면 네. 알도 색깔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좀 보기 싫지 않나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 색을 만드실 때 조금 충분히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역시 붓에 물감이 너무 많지 않게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경첩 붙인 것부터 네. 한번 하고요. 여기 이렇게 굳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이제 아주 잘 굳었는데요. 네. 해서 우선 먼저 떼세요. 떼서
이제 칠을 하시면 돼요. 네. 이것도 역시 여러 번 칠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칠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투명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밖에 칠해지질 않거든요. 여기도 경첩에도 덧발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경첩 부분도 네. 다. 선생님, 그러면 한번 칠하고 네. 조금 뒀다가 칠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칠하나요? 뒀다가 이제 완전히 말린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다시 칠을 하셔야겠죠. 네. 여기 부분에는 안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쪽까지 같이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도 네. 충분히 칠을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네. 금색이 너무 강해서 색깔이 안 덮일 것 같은데 네, 다 덮이나요? 여러 번 덧칠을 하면은? 그럼요. 아크릴 물감의 특징이 네. 정말 모든 곳에 다 칠해질 수 있다는 게 네. 아크릴 물감의 특징이죠. 강점이겠네요. 네, 네. 시멘트 벽 같은 데도 칠을 하시고, 네. 네, 가구 같은 거 수선하실 때도 아크릴 물감으로 다 하시면 돼요. 지금 계속 칠을 하고 계신데요.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선생님 네. 혹시 만들어 온 거 네.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여러 번 칠해야 되고, 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바니쉬 작업도 계속 같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것을 여러 번 칠하면 선생님 갖고 오신 네. 이런 모양으로 되거든요. 이것 좀 네. 비춰주시죠, 선생님. 자, 이런 색깔들이 네. 나오게 되죠. 네. 네, 같은 색깔이고요. 음.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안감을 미리 해왔는데요. 안감을 이렇게 해왔는데 너무 예뻐요. 이 방법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떼시면 되고요. 여기 보라색 안감이 있죠? 네. 자, 보라색 안감을 네. 하실 때는요. 안감을 바닥에다가 먼저 이렇게 깔으세요. 예. 깔으셔서 보통 우리 알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안감 사이즈를 어떻게 재야 돼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알을 감싸서요. 대충 한 1인치 정도 되게. 타조 알일 경우에 1인치 정도, 네. 거위 알일 경우에 반 인치 정도면 적당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인치 정도 올라오게 해놓고 네. 적당한 길이로 놓고 이렇게 자르세요. 조금 넉넉하게 해도 이렇게 주글주글한 게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넉넉하게 잘랐을 경우에는 네. 안에 주름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타이트하게 잘랐을 때는 주름이 좀 팽팽하게? 적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그림도 잠깐 치울게요.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원으로 잘라 주셔야 돼요. 네. 내 귀퉁이만 이렇게 원으로 자를게요. 딱 정확한 원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럴 선생님?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내 귀퉁이를 자르고 네. 계십니다. 이렇게 귀퉁이를 잘라서 하시는데요. 네. 자, 여기에 안감에다가 이제 풀을 네. 바르는데 흰 풀을 발라서 네. 하실 거예요. 흰 풀을 바깥에다가 충분히 발라주세요. 바깥 예. 부분에 이 부분에 네. 흰 풀을 이렇게 충분히 좀 발라주시는데 지금 제가 팁이 꽂혀 있는 거여서 네. 아주 풀이 좀 적게 나오는데 아, 네. 네, 이걸 열어서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차피 안에 들어가는 건데 네. 이렇게 고정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고정을 시켜야죠. 아니면 그런가요? 따로 마구마구 움직이기 때문에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충분히 풀을 많이 발라주세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목공풀이죠? 선생님? 그렇죠. 네. 흰 풀이죠. 네. 이렇게 넉넉하게 많이 발라주시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대략 한 0.5cm 정도 네. 안쪽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 천의 중앙을 네. 이렇게 잡고 이 속으로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주름을 잡아주시는데요. 네. 자, 여기 지금 아까 본 네. 클립 같은. 클립이 있죠? 네. 이 클립으로 주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네. 다시 또 클립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는데요. 네. 이럴 때는 핀셋이 있으면은 훨씬 작업하기가 간편하겠죠. 네. 여기서 제가 아까 한 0.5cm 정도 아래로 내려오게 이렇게 작업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주름을 잡아 나가면 여기 보이는 이런 주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 클립은 네, 주름만 잡고 다시 빼는 거 맞나요? 그렇죠. 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붙잡고서 네. 그냥 마를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네. 한쪽 주름을 붙잡고 또 붙잡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클립이 있으면은 편리하죠. 굉장히 편리하게 안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름을 잡아가면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주름을 만들고 계신데요. 네, 네. 이렇게 주름을 다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풀을 사용해서 네. 같이 시간이 부족할까 싶어서 네. 네, 같이 이 브레이드를 네. 붙여보도록 하죠. 네, 어울리는 브레이드를 가지고 동시에 붙여 나가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만 저희가 고정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브레이드를 여기다가 붙이는 건가요, 선생님? 네, 안쪽으로 붙이는데요. 네. 브레이드를 붙일 때 주의할 점은 아까 구멍 뚫은 경첩의 반대쪽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가 여기 네, 있으니까 여기 있죠? 이거부터 먼저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경첩의 반대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경우에 안쪽에 어디서 붙였는지 잘 안 보일 정도로 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안쪽은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액자잖아요. 네. 액자일 때 여기 이 판을 우드락이거든요. 네. 우드락이나 폼포드 또는 큰 하드보드지 같은 거를 이용해서 판을 그려주시는데요. 여기 샤프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대고 네, 안쪽으로 원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원을 이렇게 그려서 자르셔서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속에다가 이렇게 붙이실 펴서? 텐데 네, 안쪽에는 보면은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같이 네. 해서 이 속에 딱 끼워줄 수 있도록 바깥 부분에는 사진을 넣고요. 그러니까 사진 네. 액자이자 또 보석함. 보석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 안감을 먼저 하는 이유는 밖을 해놓고 안을 하게 되면은 예. 바깥에를 신경을 쓰다 보면 안을 버려서 막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안을 완전히 마무리를 시킨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지금 저희가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네. 사진을 여기다가 완전히 붙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뗐다 붙였다 하시고 싶으실 때는 양면 테이프 같은 것으로 사진을 네, 그럼 살짝 좋겠네요. 붙였다가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네.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안은 완성이 됐고요. 네, 안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바깥 네. 부분에 아까 그려놓은 그림을 네. 세팅을 하시는데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세팅을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마감을 하실 때 너무 네. 잘 안 붙으니까 흰 풀을 네. 먼저 이렇게 살짝 붓에, 붙이시고. 네, 흰 풀을 물에 살짝 조금 섞어주세요. 예. 흰 풀을 물에 살짝 섞어서 그림에 뒷부분에 이렇게 발라서 네. 눌러서 꼭꼭 붙여주시고 잘 붙여야 되겠네요. 네. 꼭꼭 붙여주시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류지를 사용해서 붙여주시면은 네.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르지가 있죠? 네, 잠시 붙이고 네. 눌러주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류지를 이용해서 붙인 부분을 해주시고 우리가 수차례 이 그림을 세팅을 하고 나서 발랐던 거가 네. 바니시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 그림을 다 붙이고 나서 바니시를 아주 많이 칠해주면 많이 칠해줄수록 그림이 네. 이 알과 더 닿겠죠. 붙여서 네. 그림을 붙인 거인지 모르게 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림을 다 네. 골고루 붙여주시고 붙여주세요.
제가 실제로 눌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잘 꼭꼭 조금 휴지로 눌러서 네. 해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되죠, 네. 선생님? 물휴지로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조금 더 그림이 이렇게 밀착이 된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도 꼭, 사용하시기 꼭. 바랍니다. 꼭꼭 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죠. 네. 이렇게 또 네. 펴주시고 펴주시고 이렇게 꼭꼭. 참 이 그림 자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음. 정교하게 오르려면 네. 선생님, 이 경첩 부분에 네. 이렇게 나오는 건 잘라야 되겠죠? 그렇죠.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지금 물휴지를 이용해서 더 붙이고 있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네. 가장 큰 일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큰 일이 네. 종이 그림을 붙이고 오리고 또 물감을 칠하는 건데요. 네. 제일 재밌는 거는 마지막 장식을 할 때가 제일 재밌죠. 보석 아무래도. 이렇게 두르고 선생님 그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정도면 됐나요, 선생님? 네. 여기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네. 이 위에 또 네. 바니쉬를 바르면은 조금 더 고정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뒤에다 붙이시고요. 네. 아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예쁘네요. 이 그림에 어떤 분은 따님 결혼시키시고 두 부부가 네. 여기 액자 속에 사진을 넣어서 사돈 어른한테 선물을 하시는 저희 선생님이 정말. 한 분 계셨는데 네. 너무 아름다웠죠. 그런 선물 어떻게 받아보겠어요? 사돈의 정성이죠. 네. 따님을 잘 봐달라는. 자, 이번에는 작은 그림을 또 바깥으로 세팅을 하셔가지고요. 네. 지금 그림이 작은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붙여주시고요. 조금 틀어서 붙여주시고 또 물휴지로 한번 네, 두드려 눌러주시고. 주겠습니다. 꾹꾹 눌러서 네.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바니쉬 작업을 네. 하시는데요. 네. 네. 바니쉬는 앞뒤 전체적으로 발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아주 여러 번 바르셔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시고 나서 네. 굉장히 많이 네. 발라주시고요. 네. 이제 이렇게 그림이 세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네. 바니쉬를 바를까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바니쉬를 그러면은 바로 시청하시는 세팅을 분들은 하도록 하고. 네. 바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기 아까 얘기했던 스틸 브레이드거든요. 네. 스틸 브레이드는 이 강력 접착제로 붙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아래다가 붙여놓고 그렇죠. 스틸 브레이드를 두르면 되죠, 네. 선생님? 바니쉬 작업까지 다 끝낸 다음에 네. 스틸 브레이드를 붙여나갑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를 네. 붙여놓고 바니쉬를 발라도 상관은 없나요? 아니요. 안 되나요? 네. 가능하면 바니쉬 작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광택이 네. 그 스틸이 갖고 있는 광택하고 네. 바니쉬 바른 광택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니쉬 작업 한 다음에 스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틸 브레이드를 네. 붙이고 계신데 이 스틸 브레이드 다음에는 어떤 걸 또 붙여야 되나요, 선생님? 이 스틸 브레이드 다음에는 네. 가운데 부분에 이파리가 살짝 네, 이런 것도 잘라주시고. 끊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깔끔한 작업을 위해서 제가 지금 네. 수시개를 사용해서 네. 풀칠을 하고 있는데요.
마르면 투명해지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미끈이 되는 거는 조금 있다가 걷어내시면 다 걷어져요. 작업을 할 때 손에 풀이 안 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음. 끝에를 해서 네. 끊어주시고요. 네, 선생님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붙여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 스톤을 이용해서 네. 이 안쪽에 커팅한 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네. 네, 이걸 이렇게 붙이고 아까 네. 여기 있던 갖가지 브레이드를 네. 모양에 알맞게 장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완성품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는 못 만들고 여기 보시면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타조 보석함이자 또 액자가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완성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타조알 액자 보석함을 만들어 봤습니다.